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 독서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에서 독서 영역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요게 이제 2025 버전의 이제 독서론 본교재에 대한 표지고, 여기가 이제 분석 해설서에 대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독서론 교재는 두 권이 한 세트고, 두 권이 하나로 이제 랩핑이 되어 있는 그 교재를 이제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독서론 교재 이제 부제는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제가 다시 크게 써놨어요. The Invisible Gorilla입니다. Invisible Gorilla. 그럼 일단 고릴라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치? 고릴라를 알 것이고, Invisible 이거 뭔지 압니까? Invisible.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릴라가 눈에 안 보인다. 뭔 소린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교재 안에서 다시 이걸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보였을 만한 거. 빛이 반사가 되어서 너의 눈에 이게 안 들어갔을 리가 없어. 그지? 근데, 너는 이걸 봤다는 거를 몰라. 우리가 뭔가를 의식적으로 주목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눈뜬 봉사 됐다는 거지. 눈뜬 봉사.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여기 있었다니. 그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 있잖아. 그래서 만약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이 인비저블 고릴라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어가 모국어죠? 그죠? 자, 한국 사람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국어는, 수능 국어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위험한 발언인데, 그쵸. 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문학 같은 거는 그래도 뭐 시는 뭐고, 소설은 뭐고, 뭐 역설이니 반언이 뭐 이런 것들 좀 개념도 알아야 되니까, 그치? 뭐 우리가 한국어를 한다는 것만 가지고 힘들 수도 있죠. 문법 같은 것도 뭐 품사니 뭐 이런 걸 알아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독서 영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어떤 그 독서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꼭 풀 수 있다? 물론 알면 좋지. 근데 모른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답을 못 고르는 일은 생기지 않잖아. 그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지? 독서는 배경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그지? 읽고 푸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건 진짜 한국 사람이라면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원칙적으로. 근데 왜 요새 여러분들 다 한국인으로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독해력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왜 어떤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그냥 쓱쓱 지문 잘 읽고 이해하고 장악을 하고 해서 답도 샥샥샥 잘 고르고, 왜 어떤 학생들은 이 지문이 버겁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 안에도 잘 안 읽히고 문제도 그냥 이런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걸까? 그지? 그 차이가 뭘까?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의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 눈에도 이 고릴라가 안 보이는 거 아닐까? 그지? 똑같은 글을 읽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이 고릴라가 누군가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자, 그 이제 우리 독서론의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여기다 좀 몇 가지 이제 적으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뭐 제가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뭐 다 받아 적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듣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 독서를 잘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한국인으로서의 독해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글을 읽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해력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항상 깊고 끈질기게 집중력 있게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이거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그지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는 항상 기본적인 자세야. 그지?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서 계속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또 훈련해 나갈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아까 이제 제가 던졌던 질문, 그럼 한국인으로서 어떤 독해력만 키우면 다 잘할 수 있느냐? 그건 좀 약간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지. 물음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플러스야. 플러스. 뭐 요것만 해라, 요것만 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 요게 더 중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기본 독해력은 항상 필요합니다. 꾸준히 또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플러스. 자꾸 이제 제가 어떤 이런 포인트를 강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이러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도 어떤 막, 그래, 김상훈 네가 뭐 국어국문학과 나왔다는데 나에게 막 국어가 뭔지를 알려줘. 막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막 국어 구약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뭐 그런 거 당연히 같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25학년도 수능은 24년 11월 14일이더라고, 날짜가. 그지? 우리는 시험장에서 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가장 어찌 보면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그지? 내년 11월 14일. 이 11월 14일 1교시 8시 40분에서 10시에 치러지는 수능국어 1교시 독서 17문제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빨리 읽고 다 답을 고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목표야.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런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지? 그리고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야, 그지? 그래야 훨씬 정교해지죠, 그죠? 우리 어떤 목표에 맞춰서, 그지? 훨씬 학습이 체계적이 될 것 같아, 그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지? 이거, 그지? 그러면 자, 이제 포인트를 여기로 가서, 이제 그러면 그냥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교양 수준, 그냥 항상 깊이 있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읽고, 그래, 뭐 그건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간다, 그지? 맞지? 뭐 축구 선수가, 그죠? 항상 어떤 이 체력, 기초 체력, 달리기 빨리 잘해야 되고, 패스 정확하게 낮고 빠르게, 슛은 정확하게 항상 빈 자리, 뭐 이런 거 기본 자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게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 시험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독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수능 국어 영역에서 독서가 원하는 게 뭘까? 시험으로서 시험. 모든 시험에는 그 시험이 테스트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출제 항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출제 지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름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뭔가 이 시험이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야. 이 시험이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항목들이 있다는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 뭐냐면, 자, 운전면허 시험이 있어. 시험. 그지? 그러면 이 운전면허 시험이, 여러분들 아마 수능 끝나면 대부분 인생에 처음 보게 되는 국가고시일 텐데, 이 운전면허 시험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테스트한다고 생각해봐. 야, 너 멋지게 한번 운전해봐. 너 운전 실력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런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이런 형태의 시험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 그치? 모든 시험은 그 시험이 원하는 어떤 출제 요소 항목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이거 시험이니까. 시험, 그치? T자 코스. 그치? 그러면 이 금을 밟지 않고 네가 회전을 할 수 있느냐, 그치? 뭐 그 평행 주차 같은 거, 그치? 앞뒤차 안 부딪히고 차 주차에 넣을 수 있느냐? 이 딱 정해진 코스를 몇 분 안에 딱 주파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좀 명확한 어떤 그런 출제 요소, 출제 항목, 테스트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험이니까. 그러면 이 수능 국어의 독서라는 것도 어떤 단순한 그냥 한국인의 독해력으로만 이거 통칠 수 없는 뭔가 이런 근본적인 어떤 출제 요소들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자, 그걸 이제 제가 여기다가 출제 포인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시험이니까. 그럼 봐봐. 과연 얘들이, 평가원들이 그러면 평가원이 출제하려고 하는 이 시험에서, 독서 시험에서 원하는 게 뭘까? 그죠? 제가 항상 이
국어의 모든 영역에서 뭐 독서든 문학이든 선택 과목이든 제일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죠. 이 시험은, 이 수능 국어라는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다. 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가가 목표야. 시험이 목표인데, 평가를 시험으로 평가하는 게 목표인데, 뭐를 평가해요?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그지? 그러면 이 독서에서 교육과정을 평가한다는 걸 뭐냐면, 글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지식이 소통되는 수단입니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글을 써야 하고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어떤 기본적인 교육, 그죠? 학교 교육에서 학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어떤 본질적인 내용들, 이런 거를 이 시험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글을 이제 문학 같은 거는 되게 참신하고 개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학교에서 국어나 문학 딱 해보셨어요. 근데 학교에서도 특히 이제 그 국어 같은 거 할 때 학교에서 이 독서 영역이 들어가면, 그렇지? 소위 말하는 비문학 어때요? 글을 막 참신하게 써라, 그지? 막 개성을 강조하고 막 그러나요? 안 그래. 표준화된 글을 쓰라고 가르쳐요. 그죠? 설명문을 쓸 때는 이러이런 방식들을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글을 이렇게 써라, 그지? 뭐 주장을 할 때는 이런 글을 써라, 그지? 표준화돼 있어. 그래야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고 효율적인 글이 되는 거야. 그죠? 그거를 이 독서 영역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인 방식.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 경우의 수가. 왜냐면 나 학교에서 독서 영역 막 무슨 막 글을 쓰는 100가지 방식 이런 거 안 배웠어. 그지? 딱 어떤 기본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단순 명료하게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수능 독서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그지? 그걸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어떤 출제 포인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지? 일단 한국인의 어떤 독해력 위에다가 우리가 이 시험으로서의 어떤 독서 영역에 맞는 포인트, 이런 걸 이제 가미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명료하다. 훨씬 단순하고 명료해. 막 복잡하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가미를 해주자는 거죠. 여기다 가미를 해서 훨씬 약간 시험적인 어떤 포인트에 맞게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그죠? 그게 제가 독서 영역에서 지향하는 어떤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막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 그이급풀 구조 독해 막 이런 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이급풀이라는 거는 그냥 읽고 그냥 푼다. 말하자면 약간 좀 이쪽을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아니 한국 사람이 그냥 읽고 잘 풀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막 이런 느낌이고, 구조 독해는 뭔가 이제 글을 어떻게 이제 약간 구조화시키고 어떤 질서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걸 약간 중심으로 그 독해를 하자는 건데, 약간 이제 요게 이제 그런 포인트 성격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막 그 자기 고백을 막 강요하는 그런 것도 있어. 김상훈 너는 그이급풀 파냐 구조 독해 파냐 막 대답해 임마 막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무슨 그 소설처럼 막 전지풀을 들이대고 막 그지 너는 막 무슨 파야 막 이거. 그 이청준의 소문의 벽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6.25 때 전지풀이 넌 남이야 북이야 막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퓨전파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이거 둘 다. 당연히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수업 중에서도 나중에 그 한 챕터가 있어. 이 그이급풀과 구조 독해의 어떤 관계?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동전의 앞뒷면 같은 느낌. 이거. 그지? 그러니까, 막 글이 잘 읽히고 그럴 때는 그냥 잘 읽으면 돼. 근데 어렵거나 잘 정리가 안 되거나 그럴 때는, 일단 어떤 이런 질서에 주목하면서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지? 이거. 처음에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 운동 경기 하나 배우면, 뭐 배구, 축구, 농구 이런 거 학교에서 체육 시간 해본 거 있잖아. 그러면 처음에 하나 배울 때는 동작 하나하나 끊어서 다 막 연습해. 이거 막 어디서 어떻게 하고 어디를 보고 막 이거. 그게 약간 요 느낌이거든, 이게. 근데 익숙해지면 그냥 막 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지? 이거.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어느 순간 또 독해가 잘 안 되고, 그럼 그럴 때는 다시 또 하나하나 이런 어떤
구조나 질서들을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독해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양날의 검을 갖는 거죠. 양날의 검, 훨씬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김사원 너는 그 E급 구조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가장 어떤 융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는 제가 아까 그 학교 체육 시간 예를 들었습니다만 입문 단계에서는 약간 이쪽을 좀 더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수능 국어. 왜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런 질서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보자.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양날의 검 이렇게 갔는데 그래.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이걸 좀 더 강조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독해력과 시험장에서의 어떤 그런 시험으로서의 성격에 맞는 독해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지향을 하면서 제가 또 이 독서 영역에서 특히 또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일단 단순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막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것저것 막 잔뜩 머릿속에다 쌓아놓고 딱 시험장 가면 결국 하나도 못 써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막 시험 우당탕탕 막 읽고 끝나버려. 이거. 그지? 그래서 단순해야 돼. 단순해. 이 단순하다는 게 그냥 막 대충 몇 개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다의 포인트는 꼭 해야 하는 거. 그죠? 그걸 잘 선별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 그거를 잘 정리해서 독해를 단순하게 자꾸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이 독서 학습이 공부할수록 뭔가 자꾸 생각할 게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막 그러잖아? 그럼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지? 이거. 최대한 단순하게 꼭 해야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만. 그지? 그렇게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거를. 그치? 요거. 그다음 두 번째가 일관되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그지? 그러니까 이 지문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좋지, 이게 멋지잖아, 그지? 근데 시험장에서 못 써먹어. 시험장에서, 그지?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독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국어 영역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 많이 이제 호소하시거든. 뭐냐면 점수가 이렇게 막 들쑥날쑥 이거 일관되지 않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또 제가 항상 또 여러분들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점수가 일관된 게 아니고 네가 일관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원점수로 어떤 절대적인 점수 갖고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퍼센트 점수는 사실 어느 일정한 수준에 나와야 되는데 국어가 막 이 장난 아니거든. 이게 완전히 막 이게 그죠? 근데 특히 독서에서 네가 어떤 일관된 독해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말하는 너무 그 느낌으로 하는 독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가서 잘 읽으면 되지. 막 이러면 이게 잘 될 때는 잘 되다가 그냥 어느 날은 잘 안 익혀. 그러면 그냥 속수무책이 돼버리거든. 이게 너무 이런 거 좀 지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런 것들 좀 지양해야 되고 대신에 자 아까 이제 단순한 거 어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그런 매뉴얼을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 최소한의 단순한 매뉴얼을 좀 갖고 계시면서 그거를 항상 일관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 들어가서도 최소한 네가 연습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하나의 우리가 큰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독서를 이제 학습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자 다음 페이지가 우리 이제 독서론의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저의 이 독서에서의 수업의 특징들 학생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김상우는 독서에서 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거의 같은 이야기 한다. 막 이런 이야기 말씀 많이 하세요. 그게 제 이제 강의 철학이니까. 요거. 근데,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뭐 지금도 저는 이 생각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점을 되게, 시험장에서, 진짜 선생님은 너무 그냥 똑같은 이야기만 자꾸 반복 학습해서 시험장에서 오히려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친구들도 많아서 뭐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래도 좀,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 또 똑같은 이야기. 마치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김상훈이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얘가 보니까 오늘도 이 옷 입고 와, 다음 주도 이 옷 입고 와. 그 다음 주도 똑같아. 그지? 그러면 좀 지겨울 것 같기도 해요. 엄마들 잔소리가 그렇잖아.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인데. 너무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시면, 엄마 좀, 마음 이제 그만 좀 스탑.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이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을 흔들진 않아요. 않는데, 요거를 그 점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특히 여러분들 좀 어떤 제자들, 학생들 의견을 좀 청취를 해서, 그런 점들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좀 자극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재미있게.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참신하게 그냥 같은 내용도 그치? 똑같은 김상훈이라도 오늘 또 이렇게 나타났다가 내일은 또 이렇게 나타났다가 그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재미있게 학습하실 수 있게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너무 막 재미있는 게 강조하는 게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뭐랄까 그 유튜브 썸네일 그죠? 그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너무 재미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특히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작년 이전에 수능 이후에 수능 이전에 어떤 독서의 난이도와 작년 6월, 9월 수능의 독서 난이도가 확연히 구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막,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1년째 딱 요맘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우리가 막 수능에서 막 해결 지문 막 이런 거. 어렵지만, 야, 이걸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럼 막 여러분들이, 막 그렇군요. 막, 그지? 그런 어떤 시대였다면, 이제 지금은 독서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졌으니까, 그지? 좀,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재밌게 필요한 것들만 착착착 학습을 해나가도 충분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간중간 막 어려운 지문들도 있을 거야. 어려운 지문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공부를 좀 뭐 이렇게 난이도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다양한 것들 경험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재밌게 학습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타났던 또 그런 변화들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다채롭게 학습을 해보자. 그리고 그 올해는 이제 부록에서 그 문제 유형별 훈련, 그지? 작년에 나타났던 그 독서 지문들의 특징 자체가 지문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양도 적어지고 지문의 구조가 단순해지다 보니까 지문에 대한 어떤 독해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좀 살짝 더 강조된 느낌. 그러니까 원래는 지문이 있고 뭐 이랬는데 지문이 좀 살짝 내려오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문제도 잘 풀어요. 그지? 그래서 요걸 이제 올해 트렌드에 맞게 추가했어요. 독서 유형별 훈련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의 필수 개념과 분석 도구. 작년에는 여기가 이제 필기노트 한 장짜리 들어갔었는데 이걸 좀 더 양을 늘려가지고 수업의 어떤 핵심 내용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실 수 있게 마지막에다가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없던 챕터인 첫 번째 기본에 충실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을 어떻게 읽고 정리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첫 번째 파트에 또 하나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준비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또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다음 분석 해설서예요. 분석 해설서인데 요거는 이제 이 독서론 본교재에 수록된 지문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분석 해설을 해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분석 해설서 중에서 이제 이 지문 분석 한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은 이제 문제에 대한 분석 페이지입니다. 그지? 요거 문제에 대한 분석 페이지인데, 이 분석 해설서를 이렇게 별도로 두께가 좀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요거는 제가 이거 분석 해설서가 있는 문학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두 가지 이제 비읍 시옷을 위한 요거예요. 요거 듣고 또 문학론 OT 들으시면 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자. 첫 번째는 뭐냐? 일단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열심히 들으시는데 흘러가죠. 내용이. 그치? 그래서 다 듣고 나면 중요한 건 기억 안 나고 농담만 기억나. 그치?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애매할 수 있거든? 그럴 때
이걸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문, 이거 지문에서 요런 점들을 좀 네가 놓치지 않고 학습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그지? 처음에는 좀 이게 어색하고 그러면 읽는데 시간이 걸리고 좀 그럴 수 있는데 몇 번만 해보면 아까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 있죠. 일관되고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스피드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어떤 포인트,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원래 우리 이 해설 포맷이 원래 제가 처음에 이름 붙일 때는 수업을 읽다였어요. 수업을 읽다. 딱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제가 읽어드린 느낌. 제가 마치 이걸 읽으면 김상훈이 나한테 지금 수업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 그지? 이런 느낌을 반영했던 해설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복습, 요 용도.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분석 해설서 용도는 두 번째 비우면 분석입니다. 분석. 여러분들 이거 수능 국어에서 제일 또 많이 들어보신 말이 이 말일 거야. 분석해라. 분석. 그지? 분석. 뭐 진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기출문제는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해야 된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 딱 그래 나 이제 분석해봐야겠다. 딱 앉으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 네가 배우는 학생이니까 당연한 거야. 네가 분석 잘 되면 뭐하러 와서 수업을 들어요. 그럼 네가 혼자 공부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 분석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가 처음에는 뭐 이게 한두 마디 딱 들으면 분석은 이런 거야. 쉽지 않아요. 그지? 그러면 이 분석은 처음은 뭐로부터 출발하냐? 모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따라해 보는 거야. 따라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이제 요 부분에 이렇게 지문 독해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서 요런 포인트들을 내가 놓치면 안 됐구나. 그지? 요거. 여기를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이런 포인트들 이런 거 주의했어야 되는구나. 따라해 보는 거야. 그지? 그리고 문제 가서도 이게 정오답의 근거도 있습니다만 이 출제 포인트 있어요. 여기 이제 정답 해설, 오답 해설 있는데 이거 뭐 해설서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요거 출제 포인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답을 고르는 걸 떠나서 왜 이 문제가 출제되었느냐. 우리 이제 어떤 이 기출을 푸는 하나의 목적 중에 교훈이잖아. 교훈. 그지? 내가 오늘 이 문제 답을 골랐다 못 골랐다를 떠나서 이 문제가 왜 나왔고, 그지? 내가 그래서 뭘 다음부터 좀 주목하면 좋겠다. 뭐 어떻게 학습을 하면 좋겠다. 그지? 요거. 출제 포인트를 살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정답 해설이 거의 한 페이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 해설도 보면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해 보시면 돼. 따라하다 보시면은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분석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 분석 해설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습과 분석에 대한 체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상훈 국어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력, 포텐셜, 가능성들이 저와 저희 팀의 또 열정과 만나서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수능 국어 독서 영역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 본 강좌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